어떤 디자인이든 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사고 싶어지면서 또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 해봤을 거예요. 텍스트는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컬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요.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웹 디자인, 상세 페이지, 또 패키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편집 디자인, 또 영상, 인테리어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이 개념만 알면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우리가 요즘 상세 페이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은 상세 페이지를 예시로 들어서 기획서만 가지고 아예 빈 캔버스에서 시작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텍스트 디자인을 한번 우리가 해볼 건데요. 텍스트 디자인에도 4단계로 제가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글씨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 요소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텍스트를 하나 써보도록 해요. 이렇게 해도 좋지만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스타일에 조금씩 다르게만 해줘도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글씨의 크기를 다르게 해줬고요. 글씨의 굵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 있고요. 섹션으로 제가 좀 나눠 놓고 이렇게 두 번째 주제예요. 텍스트 의미에 맞게 디자인을 해볼게요. 할인 이벤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반값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크기는 150 정도로 해서 위에 이렇게 해도 이쁘기는 한데 이 반값이라는 거는 할인을 의미하잖아요. 텍스트를 이렇게 적어 놓고 흰색 사선으로 반값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반으로 뚝 잘라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의미에 맞게 또 디자인을 해볼 수 있어요. 조금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글씨의 배치에 따라서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확연히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유니크하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 복사를 해와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한 200, 180 정도. 네, 어떤가요? 글씨를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굵기를 조금씩 다르게 줬죠. 텍스트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확실히 느낌이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만들어 줄게요. 또 복사해야겠죠? 디자인을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폰트를 바꿔주니까 좀 다른 느낌이 되죠. 저는 이 메인 텍스트와 서브 텍스트를 좀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접할 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게 메인 텍스트잖아요. 폰트를 좀 다채롭게 사용을 해도 좋겠죠. 그런데 이 밑에 설명하는 스타일의 카피라이팅이죠. 서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글씨로 쓰기보다는 다른 폰트를 써주면 좀 가독성 있게 보여요. 이런 폰트도 좋고, 아니면 제가 자주 쓰는 폰트인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가독성 있어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시면 텍스트 스타일에 따라서 디자인이 그냥 확연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레이아웃 디자인이에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제가 한번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네, 대략적으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제가 기획을 해봤어요. 쭉 보면 여러분들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딱 봐도 리뷰 디자인이죠. 그러면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은 텍스트만 적어줬는데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의 틀을 잡아줄 거예요. 복사를 해서 제가 아까 텍스트 디자인을 할 때 이 하나의 문단에서 글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문단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줬죠. 이렇게 해야 디자인을 할 때 더 편해요.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디자인을 한번 해주면 좋겠죠. 이거를 100 정도로 하고 이 100% 리얼 후기는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 안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 중간에 뭐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텍스트 의미에 맞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길이가 너무 짧죠. 이제 이 100%인데 여기서도 한번 나눠줄게요. 그리고 그룹 한번 해주고 중간 정렬해줄게요. 지금 텍스트 스타일만 바꿨는데도 확실히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적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졌죠.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레이아웃 디자인의 포인트는 글의 의미에 맞는 거죠. 이 누적 판매량, 리얼 후기, 이런 텍스트 의미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디자인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데, 누적 판매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선으로 하나 해서 그리고 조금 내려줄게요. 네, 요렇게만 해도 디자인이 확실히 달라졌죠. 그룹화 시켜서 가운데 정렬해 줄게요.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만 써서 그대로 가운데 정렬하면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두 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을 따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대로 그룹화 시켜서 정렬해주면 모든 게 다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약간 친숙한 느낌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아웃 디자인을 텍스트 의미에 맞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획서죠. 제가 레이아웃 템플릿 공유해드렸을 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 어디에 들어갈까요? 소구점에 들어가죠. 그쵸? 이게 기획서라고 쳤을 때 메인 텍스트 그리고 장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좋겠죠. 이런 경우에 레이아웃 디자인 템플릿을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구점이니까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를 하나 가져올게요. 그냥 이대로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더 응용해서 활용을 해보시라고 이 디자인 템플릿을 가져온 이유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브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카피라이팅, 서브 문구, 그리고 메인 텍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피라이팅 문구를 정해줬어요. 여기는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두 개니까 하나 지우고 얘는 좀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딱 보면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에는 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좀 넣어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디자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텍스트의 의미에 맞게 레이아웃을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줬고, 두 번째는 이 기획서 내용에 맞게 레이아웃 템플릿을 활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줬어요.
벌써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다음 단계인 이미지와 아이콘으로 꾸며주기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두 가지 템플릿을 모두 다 꾸며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자체로도 저는 좀 이쁘긴 한데 사실 저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계속 가다 보면 또 디자인에도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커피예요. 커피 상세 페이지. 네, 커피 상세 페이지인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꾸며볼 건데요. 일단은 리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저는 이미지를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아서 그냥 별점과 텍스트만으로 리뷰를 남겨볼게요. 이렇게 별은 5개죠 보통.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불러오긴 했는데 이렇게 가운데 정렬만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도 제가 미리 써놨어요. 네, 이렇게. 근데 내용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커피는 이제 여기서만 구매를 해요 라고 하는 거에서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걸 이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향이 좋고 원두가 신선한 건 물론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품질이 좋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또 해결해 줬어요.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카페인 때문에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건강하게 커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런 가이드까지 준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조금 기획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커피만 판매를 할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어떻게 건강하게 먹으면 좋은지 가이드까지 전달을 같이 해준다면 소비자분들의 고민은 해결해주면서 또 우리 브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콘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오늘은 이 피그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플러그인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저번에 컨텐츠 릴이라는 아이콘 플러그인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컨텐츠 릴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일러스트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이코니파이라고 저는 미리 검색을 해놨지만 여러분들 플러그인 검색할 때 상단히 이 부분을 선택해서 두 번째 탭인 플러그인 선택하시고요. 아이코니파이라고 찾아볼게요. 그리고 런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하려는 상세 페이지는 커피잖아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검색을 영어로 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와요. 저는 조금 더 꾸며주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얘도 이쁘고 그리고 왠지 얘도 이쁘네요. 아주 좋은 디자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세 개를 일단 불러왔어요. 이렇게 아이콘이 이 아이콘만 잘 넣어줘도 디자인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이 커피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커피 원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전 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딱 보자마자 네,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아이콘도 넣어주고 또 커피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커피 아이콘을 그냥 아예 숫자로 저는 표현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딱 봐도 커피 상세 페이지 같지 않나요? 또 두 번째도 한번 꾸며보도록 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텍스트부터 좀 저는 바꿔줘 볼까요? 확실히 좀 달라졌죠?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 좋네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좀 한 번 더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략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줬어요. 저는 아까 그 커피 원두 아이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고요. 네,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플러그인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무료 게티 사이트는 픽사베이랑 픽셀즈, 언스플래시예요. 모두 다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플러그인이 뜹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기억력, 집중력이니까 약간 공부 이런 게 좋겠죠? 네, 요게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및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이런 게 좋겠네요. 네. 여기 크기에 맞게 우리가 해볼 건데 이 가로가 290이고 세로가 249예요. 여기서 그리고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크기가 맞춰졌습니다. 이제 넣어야겠죠? 그거 좀 진하게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됐죠? 얘도 이렇게 놓고 이미지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가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아이콘 먼저 찾아볼게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딱 봤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건 커피 상세 페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아이콘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아이콘이 좋은 게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향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텍스트에 맞게 아이콘을 찾아주시면 좋은데 향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화살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먼저 다 찾아준 다음에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니까 좀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좀 의학적인 쪽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일단 아까 제가 검정색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 이미지를 제가 숨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를 좀 조정하면 좀 더 부각되게 의미를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에서 70으로 낮춰주고 이렇게 됐죠? 너무 잘 확연하게 보이니까 이 친구들도 좀 불투명도를 낮춰줘서 톤 앤 매너를 맞춰줄게요. 좀 굵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좀 느낌이 달라졌죠? 살짝씩. 이런 식으로도 아이콘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또 디자인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컬러를 입혀볼 거예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상세 페이지 디자인 컬러.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상세 페이지는 뭐죠? 커피 상세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커피 관련이니까 저는 근데 아메리카노, 다크한 느낌으로 좀 주고 싶어요. 블랙 커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자 의미에 맞게 또 우리가 컬러를 입혀볼 수 있겠죠. 기획 의도에 맞는 컬러.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컬러를 입혀볼게요. 이 부분은 리뷰 디자인이잖아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뢰, 자신감을 나타내죠. 그러면 신뢰와 자신감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연하거나 여리여리한 색상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 전체 상세 페이지 디자인 컬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즉 커피 상세 페이지라는 컬러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컬러 키포인트가 블랙이었죠. 블랙 커피니까 저는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메인 컬러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상세 페이지에 이제 블랙 커피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블랙 컬러를 씁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신뢰, 안정감. 보면 신뢰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화이트와 그레이와도 같고 또 블랙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커피 느낌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는 자신감, 권위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또 독창성도 나타내죠. 또 해볼게요. 네이비, 레드,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비슷해요. 전체 상세 페이지 디자인 컬러, 즉 이 커피 상세 페이지와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는 기획 의도에 맞는 컬러 체크죠. 기획 의도에 맞는 컬러 체크 같은 경우에는 리뷰 디자인을 할 거니까 리뷰 같은 경우에는 신뢰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느낌을 좀 주면 좋잖아요. 우리 자신 있다, 우리는 지금 누적 판매량 10만 개다, 뭐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상징적 의미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가면 좋은데, 전체 컬러를 저는 좀 블랙 계열을 써줄게요. 블랙을 쓰니까 글자랑 또 이런 부분을 바꿔줘야겠죠. 기본이 보통 화이트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대로만 하면 안 보이죠, 잘. 그래서 당연히 이런 컬러들을 같이 써줄 거예요. 10만 개는 강조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레드를 써줄게요. 좀 밝은 톤을 써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도 한번 써줄게요. 약간 좀 자신감 있는, 이렇게 또 바꿔주고, 이것도 좋은데 저는 얘네가 좀 느낌이 있어졌는데 저는 아직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뭐 이 부분도 좀 바꿔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볼게요. 이 리뷰 안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컬러 디자인이 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메인 컬러 사용했고, 강조 컬러 사용했고, 그리고 기본 컬러들을 적절하게 잘 살려주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하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약간 이런 느낌? 네. 여러분도 좀 더 멋지게 꾸며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 이 부분을 디자인을 해볼게요. 저는 블랙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데, 제가 다 블랙으로 해버리면 이 친구가 만났을 때 좀 덜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블랙 컬러는 쓰고 싶은데 다른 컬러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커피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색감 자체가 좀 모던한 톤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커피 이미지들을 보면 거의 다 좀 모던하다, 뭐 이런 브라운 계열의 색깔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계열의 색상과 블랙 색상을 저는 같이 써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디자인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초반에는 나는 블랙과 베이지를 섞어서 써야지 라고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메인 컬러, 기본 컬러, 강조 컬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디자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컬러를 두 가지 같이 써줬습니다. 이 프레임은 하얀색이 눈에 띌 것 같아요. 텍스트는 너무 또 과할 것 같아서 그냥 블랙으로만 제가 맞춰줄게요. 커피를 표현하는 상세 페이지에 컬러감은 있지 않으면서 강조할 것들,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텝 첫 단계는 텍스트만으로도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텍스트 의미에 맞게, 또 텍스트의 내용에 맞게 레이아웃 디자인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콘이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확 이해가 가도록 디자인을 해줬고요. 마지막은 이 상세 페이지 기획 의도에 맞는 컬러를 체크를 해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 디자인, 또 레이아웃 디자인, 이미지와 아이콘으로 꾸며주기, 마지막으로 컬러 입히기까지 총 4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디자인을 완성시켰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이아웃 템플릿을 공유해드렸지만
이렇게 디자인 꿀팁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기획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디자인 요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제품 취지에 맞게 마케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이다는 시그니처 컬러가 초록색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초록색이라도 좀 칙칙한 초록색이면 청량함, 톡 쏘는 또 시원함 이런 사이다가 추구하는 의미의 느낌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구매 욕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밝은 톤의 초록 색깔 컬러를 써주면서 패키지 디자인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브랜드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디자인감을 좀 익혀보시면서 천천히 나만의 스킬을 좀 늘려나가신다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기획서가 있어야겠죠. 기획은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나가야겠죠. 디자인을 할 때에도 기획 의도에 맞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연습을 할 때 이런 포인트를 꼭 생각하셔서 의미에 맞는 디자인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